문제를 처음 느낀 거는 자취를 하면서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걸 사서 먹는데 너무 많이 버려지더라고요, 먹기 전에. 그리고 실제로 찾아봤더니 유통센터나 농장에서도 저희한테 오기 전에 버려지는 양들도 너무 많고. 처음 진행한 것은 그냥 편의점에 있다가 앞에 계신 노인 손님분 때문에 좀 지연이 돼가지고 뭐지? 이러고 봤다가 부모님이 목회자이셔가지고 장애인이나 노숙자분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방까지 그분들한테 이렇게 넘겨드리는 그랬었는데 이제 크면서 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창업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대학생 입장에서 해결을 해볼까? 라는 시작이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뭔가 실제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낸 거를 실제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창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사실 창업이라고 하면 저는 직장을 다니는 거라서 단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분들의 반응은 거의 제가 예술을 하겠다라고 한 거랑 똑같은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했다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려고 그래.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주변에 말했을 때는 뭐 지원금 좀 받고 그냥 끝날걸?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고 그게 될 것 같냐라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 취업 준비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일단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아이디어가 되게 기발한 줄 알고 되게 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거를 계속 구체화시키다 보니까 항상 부딪히는 벽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근처에 계신 보통 교수님들이나 교직원 선생님들은 되게 호의적으로 좋은 아이템이거나 아이디어다라고 지지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막상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진짜 현실의 창업에 부닥치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는 게 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먼저 소셜 벤처라고 저희 사업을 소개를 하면 그 돈이 없는 그런 회사? 말을 하는 거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학생 신분으로서 창업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일단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각자 알바하거나 이렇게 인턴을 하면서 벌었던 돈을 모아서 한 2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엔 돈이 부족해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었던 거고 그럼에도 사실 양산 비용에는 택도 없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연 같은 공장 업체들 찾아가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눈물 한 바가지 이렇게 쏟고 나면은 그래도 좀 많이 싸게 해주시고 이제 설문조사를 되게 많이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시제품을 사용해 볼 분들을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실제로 컨택을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78곳 정도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거는 한 20곳 정도도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제품 피드백을 주실 수 있다고 하신 곳은 한 곳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그 달에 납품을 하면 이거를 결제 대금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작이 들어가고 그 다음 달에 돈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제작은 저희 돈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원했던 거는 커머스 형태로 이제 B2C 기업을 만들겠다 였는데 개발자 두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뛰어난 경력자 두 분이셨고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하다가 이제 제가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했죠. 그 비전이란 건 돈이었는데 월급을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내보내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버티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는 작년에는 좀 팀원들이 저를 좀 믿고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믿고 가주기도 하고 뭔가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돕고 있구나, 누군가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과정들은 좀 힘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나가서 많이 떨어지고 또 몇 개는 또 붙고 이러면서 이제 웃으며 울며 이렇게 지냈던 것 같고 이 대회를 준비한다고 사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약간의 애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PPT도 만들어야 되고 대본도 작성해야 되고 그런 서류들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런 대회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굉장히 창업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이나 교육을 굉장히 많이 잘 해주세요. 작년부터 제가 느낀 건데
직장인 이제 직장 퇴사하신 분보다 부족한 점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럴 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는 것도 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멘토링에 참가하는 팀들이 다 그렇겠지만 일단 최대한 약점을 보완해야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한테는 가장 부족한 게 용기였던 것 같아요. 자신감. 그래서 많이 더 용기를 얻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추진력을 얻었다. 또 그분들이 뭐 100개를 얘기해 준다고 해서 저희한테 100개가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100개가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정말 단 하나라도 사실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저희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런 공모전이나 지원 사업에서 자꾸 나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제 아이템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선이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유효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저희 아이템을 설명하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희는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KTB가 지금 대학생들 아니면은 이제 20대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는 저 또래 대표님들이 어떻게 사업화를 진행하시게 됐고 지금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돈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돈을 못 얻더라도 여기서 신사위원분들 중에 저희 아이템을 좋게 보셔서 너네 내가 아는 이런 팀이 있는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기회라도 만들어주면 솔직히 얻어가는 게 돈보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친환경 지속 가능성에 더 쉽게 접근하고 더 이런 시장들이 빠르게 확대되게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처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자라고 모였기 때문에 20년 뒤에는 이제 저희들의 솔루션이 정말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녹아져 있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 지금 이 KTB 요 챌린지가 저희들에게는 하나의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수익성,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솔루션으로 풀어서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공헌할 건가 그런 부분들이 더 중점적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고민하고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내서 더 좋은 결과로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좀 훈훈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